안녕하세요. 저희 지난 시간에는 2023학년도 수능 중국어의 모의평가가 어떤지, 그 다음에 분석까지 좀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문제를 실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설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저희 이 6월과 9월의 모의평가 풀어보셨나요? 제가 다운로드하는 방법까지도 알려드렸는데요. 직접 꼭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신 다음에 난이도가 어땠는가 직접 체감도 해보시고요. 혹시 나는 이 실력은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내가 어느 문제까지 풀어갈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꼭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저랑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설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해설 한번 해볼까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6월 모의평가입니다. 지금 문제 보시면 한자의 포기가 옳은 것을 고르세요. 한자 문제이죠. 한자 문제는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늘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쓱 본다면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모두가 비슷하게 보이는 착각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 한국어 생각하더라도 말 한 개, 두 개 틀린다고 해서 못 알아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어떠한 미묘한 차이를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고 또 실수하기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는 출제자의 의도를 알고 계셔야겠죠. 출제자의 의도는요. 이 한자, 그다음에 요 한자, 요거에서 자주 틀릴 수 있으니까 이거를 주의 깊게 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자 중에서 실제로 틀린 게 뭐가 있을까 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거랑 여기에 있는 건 짜오, 샤오 달라요. 우리 찌샤오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 틀렸네. 자,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헷갈릴 수 있는 한자라는 그 분류가 있었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그러면 비슷한 한자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있는 거 어떤 게 맞아요? 어떤 게 틀려요? 이거 맞는 거예요. 통째로 눈으로 잘 봐주세요. 통째로 눈으로 봐주세요. 찌지의 계절이고요. 이거는 성씨가 이씨라면 어머 이거 틀렸네 할 수 있겠죠. 이거 맞는 거예요. 이게 다 맞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단어는 통으로 이렇게 잘 봐주시면서 앞에 어떤 글자가 자주 틀릴 수 있겠구나에 대한 감까지 갖고 계셔야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한자에 대한 것들도 비슷한 한자가 이렇게 나올 거구나 예측을 하고 계신다면 아주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독해 문제입니다. 독해 문제인데요. 자를게요. 밑에만 보셔도 돼요. 그렇지 않나요? 씨에 하면 대답이 무엇입니까? 고르는 거죠. 너무 쉽지 않나요? 자, 한글로 그냥 써드릴게요. 씨에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부커치 해야 돼요. 또 이보치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메이관시 하잖아요. 지보두메 이렇게 기억하세요 라고 언제부터 이야기를 했나요? 만약에 중학교 때 내신으로 공부를 했다면 중학교 내신부터 요거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시에 부커치 혹은요 부커치 대신에 부시에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 인사 표현 가운데에서도요. 시시 하면 사실 뭐라고 대답할지 헷갈릴 때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부시에. 시에 반대말 부시에. 뿌로 시작하니까 부커치가 맞아요. 뿌로 시작하니까 부용시에가 맞아요. 자, 이렇게로 연결을 해주시면은 이 연관을 잡기가 쉽거나 시부두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신다면 인사말이 조금 더 쉽게 각인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1점 쉬운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쉽게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독해 문제도 있는 거고요. 또 다른 독해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대화를 연결하십시오. 그림에 맞는 대화 찾아주세요. 그럼 그림도 보세요. 그림을 보세요. 선물 갖고 왔고요.
집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는 생일인 것 같습니다. 그림 먼저 크게 한번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맞는 거 찾으러 가볼게요. 칭칭 들어오세요. 이건 되게 쉽죠. 칭칭 들어오세요 하면서 들어오면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1번부터 한번 볼까요? 该回家 집으로 가야 돼요. 이제 들어왔는데 回家 아니죠. 그쵸? 没时间来参加. 올 시간이 없어요. 이미 왔는걸요? 이미 왔는 거기 때문에 땡. 자, 그리고 给你买了件礼物, 买礼物. 선물을 샀습니다. 어머, 선물 샀는데요. 선물 샀어요. 3번 정답. 성급하셨어요. 성급하신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문제를 좀 봐주세요. 눈으로도 쓱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밑에도 볼게요. 生日晚会. 생일 아까 얘기했는데요. 쉽죠? 开始会开始了. 生日晚会开始了.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하기에는 조금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谢谢你请. 이거 请 초대하는 거죠. 그러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얘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B의 이 친구와 이 친구를 이제 비교를 해 주셔야겠죠. 자,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生日快乐 생일 축하해 하면서 선물 주고 있죠. 桌子上的菜都吃了. 다 먹었어요. X 礼物 송 선물 송 너한테 주는 거예요. 자, 어떤 게 맞아요? 5번이 맞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고 끝까지 살펴보라. 그래서 성급하게 이렇게 정답을 선택할 경우에는 너무 아깝죠. 2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라도 끝까지는 살펴봐 주셔야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 꼭 알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나오나요? 라고 했을 때 이런 문제 가운데에서요. 여러분 혹시 눈에 띄는 게 있나요? 요거 땡큐. 완전 땡큐예요. 너무 큰 힌트가 될 거거든요. 아직 모르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알아야지만 독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어의 힌트는 주겠습니다예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되는 독해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겠죠?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 좋아하는 거라고 크게도 생각해도 되는 거죠. 이빠 좋아해요. 그리고 또 어떤 숫자를 좋아합니까? 요 앞에 것까지는 빈칸이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요거 인사할 때 우리는 본 적 있죠? 두 번째 글자 사실 잘 몰라도 유추할 수 있어요. 好, 不见. 好, 不见. 好久不见. 요거 뭐예요? 久. 久. 久랑 같은 거, 久. 끝. 이렇게 풀어나가는 건데요. 사실 이 문제는 문화 문제인 거죠. 문화 문제 가운데에서도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요. 좋아하는 숫자와 싫어하는 숫자에 대해서 이해해 주세요. 좋아하는 숫자 빠, 9, 싫어하는 숫자는요 4, 3 이렇게 이미 수능 특강 안에서도 나왔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때서만 배우나요? 아니요. 차이용을 통해서 공부했던 학생들이라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미 기초 단계에서 중국인이 좋아하는 숫자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빠, 9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차이용을 통해서도 이미 알고 있는 지식, 수능 특강 안에서도 나오는 기본 지식, 문화 문제 풀어내기 쉬워요. 자,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면 이번에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문제이죠.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4개의 문제는 문법 문제입니다. 문법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요, 여러분 이거부터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지금 문법 문제인데 무슨 문법 문제가 나왔을까? 분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문법 문제가 나왔어요? 来一年毕业10年
上一下午看2个小时 동작이 나왔고요. 시간이 나오고 있죠. 동작을 한 지가 얼마가 되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시량보. 시량보어예요. 그리고 시량보어가 나올 때는 반드시 어떤 문제도 같이 좀 많이 나와요. 목적어의 위치.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배웠을까? 안 배웠을까? 내가 본 적이 있을까? 없을까? 있었어요. 수능 특강 안에도 문법 문제로 이미 나와 있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반 명사 위치가 어떻게 되고 특정인 들어갔을 때는 순서가 어떻게 되고요. 이때에는 뭐가 어떻게 됩니다. 있어요. 그러면 정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해한다면 분명히 찾아 나갈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요. 여러분, 이거 외우세요. 시량보어의 위치는요. 주어, 수어, 목적어, 수어, 시량보어. 이렇게 기억하세요. 너무 어려운 방법이지 않을까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요거 기억하세요. 他学汉语学了一年. 똑같은 말로요. 他学了一年的汉语.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일반일 때는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하구나. 특정인이 들어갔을 때는 我找了他一个小时. 타 중간에 들어가 있네. 我找了他一个小时. 중간에 들어가 있네. 이렇게 기억하는 거고요. 요런 거 왔을 때에는요. 我来韩国一年了. 我来韩国一年了.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세요? 예문. 예문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일반 명사 봤을 때 他学汉语学了一年了. 他学汉语学了. 여기 뭐 없네요. 땡. 가는 거예요. 他学了一年的汉语. 他学了一年的汉语.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요. 我来韩国一年了. 来韩国一年. 위치 달라요. 来年了. 맞아요. 이렇게요. 무언가 주어, 수어예요. 이거 순서를 외운다기보다는 예문을 통해서 기억하는 방법이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문으로 순서를 기억하라 하나의 팁으로 가지면서 차이움을 통해서도 우리 학생들은 시량보어에 대해서 조금씩 정리를 해 나갈 겁니다. 동작이 얼마만큼 되었습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이거를 외우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예문 看书看了一个小时看了一个小时的书. 자, 이렇게 외운다면 위치가 어떻게 되는구나 다시 연상하실 수가 있겠죠. 이러한 팁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문법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훨씬 더 쉬울 겁니다. 9월 모의평가 문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있는 문제는요, 하나의 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요, 유일한 한어 병음이 들어가 있는 독해 문장이에요. 한어 병음으로 나와 있죠. 한어 병음으로 나와 있으면 읽어 내려가기 훨씬 쉽죠? 쉬운 문제예요. 자, 그럼 这个菜味道怎么样?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혹은 헷갈린다고 해도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죠. 怎么样? 어때요? 라고 하는 이 의문사에 대해서 조금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의문사 怎么样? 어때요? 어떤 걸로 대답해요? 형용사로 대답할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예뻐요, 어때요? 이렇게 대답을 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요거까지 알고 있다면 더 좋겠죠. 味道 맛이라는 건데요. 맛이 어때요? 맛이 어때요? 대답하는 거 찾으면 되죠. 很好吃. 맛있어요. 好吃. 형용사 들어왔네요. 요게 정답. 나머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不用写. 6월에 우리 봤던 거죠. 不用写.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취 가는 거래요. 안 들어올 거예요. 知道 지각하는 거예요. 안 들어올 거예요. 生日快乐 무슨 상관이죠? 아니에요. 자, 그러면 1번이 정답입니다.
쉽죠? 이 쉬운 문제를 지금 왜 같이 풀이를 하고 있느냐?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독해 문제 가운데에서 이 문제를 제외하고는 다 한자 문제예요. 모두 다 한자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모두 한자를 우리가 읽어내려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한자를 보는 눈 계속해서 키우셔야 된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또 다른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이번 문제는 하얼빈 문화 문제네요. 여러분, 하얼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기본의 지식이 어디까지 있는가에 따라서 이 독해를 얼마나 쉽게 여길 수 있는지가 결정이 돼요. 그리고 땡큐 힌트도 있죠. 얼음, 눈, 얼음, 눈, 얼음.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힌트가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풀어나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얼빈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하얼빈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추워요. 겨울에는 빙등 축제도 열립니다. 얼음의 도시가 맞아요. 하얼빈역 여러분 역사 속에서 본 적이 있지 않을까요?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 의사. 이렇게요. 저 지금 지문 하나도 안 읽었거든요. 지문을 읽지 않아도 기본 지식을 가지고 혹은 내가 어디선가 들어봤던 것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거고 우리 차이용을 통해서도 하얼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어머, 이게 빙등축제예요. 이게 빙등축제인 거고요. 위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럼 위치가 그게 맞는지 하얼빈 在中国的东北边 동북에 있습니다. 북쪽에 위치한대요. 땡. 뒤에 것도 是黑龙江省黑龙江省最大的 어머 끝.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문화 문제에서는요. 기본 지식이 가장 큰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런 도시 문제는 꼭 나오잖아요. 상하이, 하얼빈 또 뭐가 있어요? 수저우, 항저우 많이 나오죠. 그러면 내가 이 도시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때문에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으니까요. 차이용 선생님들도 이런 도시나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할 때 귀 기울여서 잘 들으신다면 여러분들 정답 잘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이 문제도 한번 볼까요? 독해 문제입니다. 독해 문제인데요. SNS 혹은 우리 대화창으로 나와 있죠. 자, 이런 문제들 가운데에서 그럼 독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힌트, 알파벳 나와 있네요. 그죠? 이런 알파벳에서요. 이거는 뭐야? 물었잖아요. 이거는 뭐야? 했으면 그거에 대한 지금 대답해주고 있죠. 이거에 小死我了 첫 글자래요. 맞나요? 그다음에 요거는 你说的对,你说的对. 예? 그거래요. 그러면 이건 뭐야? 추측해봐 했죠. 이건 뭐야? 일단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니까 对了. 맞았대요. 정답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는 거 찾으세요 했는데요. D, B, Q 뭐지? 자, 생각하신다면 읽어보면 되죠. 对不起. 어머, 끝났네요. 뭐 뒤에 것도 한 두 개만 볼까요? 都不好. 大家好. 어머, 아닌 거예요.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어렵지 않거든요. 쉬운 독해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왜 들고 왔느냐? 이 문제는요.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이拼音 缩写, 그러니까 줄임말의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들고 왔습니다. 중국어로 자판 쳐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대화해 보신 적 있으세요? 대화를 할 때에는 병음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병음 입력해서 우리가 이 나오는 한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게 되는데요. 对不起라고 할 때 对不起다 적지 않아요.
DBQ 적으면 对不起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자가 중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하고 줄임말처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추측해 볼까요? 이거 뭘까요? 게임 아니에요. 게임 아닌 거고요. 첫 글자들이죠. 이거는요, 그러면 바로 유추하세요. 메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요? 不好意思. 미안해요 할 때 不好意思예요. 이렇게 줄여서 쓰고 있는 것들 요즘에 신조어라든지 줄임말이라든지 이런 트렌드를 반영하는 문제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독해로서는 쉬울 줄은 모르겠지만 나오는 출제 경향의 트렌드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요즘 문제까지도 같이 수능에 포함이 되어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분류를 할 때 단어 문제로 제가 분류를 할 거고요. 유의어 문제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유의어 문제예요. 유의어 문제라면 나오고 있는 이런 단어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언제 쓰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가지다, 잡다, 봤다. 뜻만 기억하기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도 알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가는데요. 어떤 거 가지고 갈 거예요? 쥐는 내 거 가지고 갈 거예요. 내 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들다, 잡다의 이 동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받다, 받아들이다 할 때 쥐입니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독해만 해서 끝나나요? 아니요. 앞, 뒤를 봐야겠죠. 은행 가서 돈을 어떻게 하는데요? 은행 가서 돈을 잡아요, 받아요, 가져가요. 자, 이때 많이 쓸 수 있는 거 쥐钱 돈 인출해서 가져가다. 이거인 거죠. 자, 쥐钱 아니면 들고 가져가다 아니요. 은행에서는 돈 인출해서 가져갑니다. 쥐钱이라고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미 결정이 좀 나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어도 있죠. 时间 해석해 볼까요? 시간 小时 해석해 볼까요? 시간 또 뭐가 있나요? 时候도 있죠. 이거는 때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차이에 대해서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되죠. 시간 같은 경우에는요. 시간, 내가 갖고 있는 이 시간을 얘기하는데요. 요럴 때 제일 많이 쓰지 않나요? 有时间, 시간이 있어요. 没有时间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小时는 언제 써요? 1个小时, 2个小时. 이 시간과 이 시간의 간격이요. 단위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时候는 언제 써요? 뭐뭐的 时候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죠. 吃饭的时候. 자, 이럴 때요. 밥 먹을 때. 이때 많이 씁니다. 그러면 각자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이나 해석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단어와 함께 쓰이냐? 어떤 단어요? 两个多 샤오실이 맞겠죠. 자,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의어라고 하는 건 단어를 알면 되네요. 단어 뜻만 알면 되네요. 아니에요. 비슷한 어휘라면 각자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내 거 가지는 건지, 뭘 잡는 건지, 받는 건지. 그리고 따페이라고 하는 우리 호응 관계 있죠. 그래서 取钱 많이 써요. 有时间, 1个小时, 2个小时 이렇게 함께 많이 쓰입니다를 알고 있어야 유의어 문제 풀어나가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요, 이번 6월도 그렇고 9월도 그렇고 유의어 문제가 생각보다 조금 쉬웠어요. 정답을 찾아 나가는데 이건가? 아닌가? 아리까리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난이도가 조금 낮아졌다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이 문제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꼭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문제도 한번 볼까요? 뒷문제죠. 무슨 문제예요? 문법. 아까도 말씀드렸죠. 문법 문제라면 이게 무슨 문법일까 찾아내라고 했었죠. 쭉 보세요. 그 문제가 나올 것 같지 않나요? 아, 요거 묻고 있네요. 요거 묻고 있어요. 요걸 묻고 있어요. 간단하게 본다면 야오 什么什么了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걸 배운 적이 있을까? 수능 특강에서는 다 있어요. 배운 적이 있어요. 그러면 就要什么什么了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서 要什么什么了는 就要快要로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별표할게요. 구체적인 시간일 때는 就要什么什么了만 된대요. 구체적인 시간 明天, 구체적인 시간 下个月. 그러면 뭐만 된다고요? 就要了만 된다고요? 이거 틀렸으니까 요거 정답. 쉽게 풀리는 문제예요. 기본 개념 알고 있고 그거 대입만 했으면은 아주 쉽게 풀리는 문제예요. 문법 문제 가운데에서도요, 이렇게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 개념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잘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관건이겠죠. 이런 야오 샤마샤말러라고 하는 건 차이용 교재 속에서도요, 快要什么什么了, 快要什么什么了, 무엇을 나타내고 있어요? 임박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는 것도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기초 단계에서 이미 학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난이도를 조금 더 올려서 어떤 상황에서는 뭐만 쓰입니다. 이런 문법의 난이도를 점점 올려나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문법 문제까지도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6월과 9월의 문제 가운데 제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가지고 같이 풀어보고 해설도 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수능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도 한번 예측을 좀 해봐야겠죠. 작년 걸로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2022학년도에 6월 모의평가랑 수능이에요. 수능 결과를 가지고 봤을 때요. 비교 한번 해볼게요. 3등급까지의 비율이 여기는 50% 가까이. 수능에서는 실제로 20%도 안 돼요. 1등급 맞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비중도 굉장히 낮아졌죠. 무슨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난이도가 실제 수능에서는 어떻게 되었다? 높아졌다. 밑에 있는 친구들도 좀 많기도 하겠지만 실제 인원을 봤을 때에도 훨씬 더 적어요. 그러면 틀릴 수 있는 문제들을 더 부여함으로써 등급이 점점 더 낮아졌다는 거죠. 6월, 9월보다는 실제로 수능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더 어려울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수능 문항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드렸죠. 병음부터 문법까지 총 6개로 분류를 해본다라고 하면 그 가운데에서 난이도를 결정하는 영역을 알려드렸을 거예요. 난이도 결정하는 영역 기억나시나요? 단어, 독해, 문법입니다. 이게 바로 난이도를 결정하는 영역이었어요. 그 가운데에서 이 중에서 어떤 문제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단어요. 아까 얘기했던 유의어 문제예요. 문법 문제예요. 이건가 저건가 헷갈릴 수 있는 영역이 이번에 전혀 없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단어와 문법에 대한 이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면서 수능의 문제는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안 어려울까요? 이 친구는요, 여러분, 무엇을 주의하셔야 돼요? 실수하면 안 돼요. 실수하면 1점, 2점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한 문제에서는 정답 빠르게 풀어나가고 나머지 문제에서 시간을 조금씩 더 쓰더라도 확인해 보면서 문제 푸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6월, 9월 모의평가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다음 수능 중국어까지 예측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열심히 잘 준비하셔서 수능 중국어에서도 원하는 등급 혹은 원하는 결과 잘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